안녕하세요. 화담TV 법무법인 화담 신유진 변호사. 정홍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수용 재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예.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이 수용이 무엇인지, 수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알아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우선 수용 재결 어떻게 사업 시행자가 진행하는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사업 시행자는 맨 처음 당신의 토지나 건물을 얼마에 매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협의는 물론 일방적인 금액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 소유자 추천,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협의 금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으로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용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용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의 사업권을 가진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토지나 건물이나 각종 권리를 매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그 토지나 물건들에 대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을 말하고, 이것은 어쨌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 시행자 일방적인 행위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사업 시행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협의에 거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건물이나 아니면 토지 등은 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수용을 해달라고 왔다라는 것을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연락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땅 몇 필지 몇 번지가 어떻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수용이 될 예정이니 맞는지 확인을 해봐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수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제출해라 라는 것으로 연락 공고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소유자들은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금액이 너무 낮았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든지 아니면 이런 수용 절차는 문제가 있다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든지 그런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수용 재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게 되나요? 실제 방금처럼 연락 공고를 하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의 협의 금액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는 2명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다시 재감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재감정 금액을 가지고 재결할 수 있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결의를 정해서 그 재결의를 검토를 한 다음에 수용 재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감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증액이 많이 되는가요? 실제로 협의 때 금액에 있어서는 소유자 추천,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측, 그 다음에 지자체가 선정하는 3인의 평가사가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합에서 첫 번째 제시하는 금액은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일단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면서 높은 금액으로 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협의 금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 재결 신청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완전히 물건을 잘못 판단했을 때, 만약에 협의 때는 100제곱미터를 협의를 했는데 수용 재결 때 봤더니 5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물건이 반밖에 수용을 못하니 금액은 반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면적, 똑같은 이용 상황, 지목에 의해서 평가가 된 금액을 수용 재결 때 낮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수용 재결 결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첫 번째, 수용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토지에 아니면 어떤 지목, 그 다음에 제곱미터, 그 다음에 물건 명세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물건 명세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을 것이고 금액이 나와 있겠죠. 보상 금액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 개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 개시일은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빨리 돈을 지급하면은 수용권을 완전히 발동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즉 수용 개시일까지는 보상금이 공탁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고, 수용 개시일 이후에는 수용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그 땅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 두 가지가 핵심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이 나왔던 금액을 이 수용 개시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으면 앞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 자체가 재결 자체가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효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재결 자체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수용 신청을 하고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이중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반드시 공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수용에서 수용 재결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네. 수용이 지향되면 연락 공고가 뜹니다. 연락 공고가 되었을 때 소유자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수용 재결 때 재감정이 될 경우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 개시일이 있고 공탁을 예정하고 있는 보상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잘 보시고 수용 개시일 이전까지는 보상 금액이 공탁될 거라는 걸 예견을 하고 계셔야 되고 아니면 직접 가서 찾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한마디 말씀. 수용 재결 결정이 나고 나면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들이 굉장히 불변 기간으로 제소 기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들 반드시 챙기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키워드 반드시 이의 유보를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수용된 보상금을 찾을 때 더 이상 내가 만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찾을 때도 반드시 이의 유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공탁되지 않고 조합 가서 계약으로 통해서 수용 재결금을 찾으실 때도 반드시 계약서 말미에 이의를 유보함이라는 당구장 표시를 하고 그 글자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를 한 걸음 더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소유자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공탁소에 가서 깜빡하거나 아니면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매매계약을 작성할 때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첨언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네요. 수용 보상금 찾으실 때 이의 유보하셔야 이의 신청하실 수 있다. 행정소송도 하실 수 있다. 이 점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용 재결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